오늘의 농구 이야기 조선의 작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명 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가 오늘 함께하지 못하게 됐네요. 네. 여자 프로농구 중계 관계로 오늘은 전화 연결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뭐 결석하거나 또 수업 도중에 나가게 되면 그렇죠. 퇴학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빈 구멍이 사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풍화작용에 의해서 좀 메꿔지거든요. 저는 오늘도 별로 그다지 안 느껴집니다. 이미 진지게. 네, 네네. 진지게 시작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느껴지는 빈자리가 있다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메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선헤드바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벌써 점점 이렇게 좀 맥이 빠졌다 이런 느낌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아니, 저 좋습니다. 맥이 빠진 게 아니라 기쁘다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조박의 느바. 네. 좋네요. 네. 한번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예. 자, NBA가 2020-21 시즌 크리스마스 매치업 공개했네요. 드디어. 네, 사실 뭐 NBA 사무국이 또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성탄절 매치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매치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열리는 경기가 이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마이애미 히트인데요. 뭐 마이애미 히트야 이제 지난 시즌 파이널까지 간 팀이었고 역시 뉴올리언스가 이 성탄절 매치업으로 꼽힌 이유는 자이언 윌리엄스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 론조 볼 같은 이 영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경기는 이 골든 스테이트와 미러키 벅스입니다. 네, 또 스테픈 커리와 이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대결로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 한국 시간 오전 7시에는 이 브루클린 네츠와 보스턴이 만납니다. 동부의 강자들이죠. 네, 동부의 또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과연 브루클린이 카이리 어빙, 케빈 듀란트를 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출전시킨 다음에 몇 분을 뛰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스티븐 애쉬의 어쨌거나 감독 데뷔전이죠. 맞습니다. 네, 또 스티븐 애쉬의 감독 데뷔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선수들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전 10시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때가 사실 프라임 타임이죠. 네, 댈러스와 LA 레이커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돈치치가 과연 전년도 우승팀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 덴버 너게츠 입장에서는 뭐 클리퍼스가 반가운 상대일 테고 네,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덴버가 거의 뭐 악몽과도 같은 팀인데 부담스럽죠. 네, 과연 클리퍼스가 지난 시즌 2라운드 1승 3패, 4승 3패의 그 악몽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벌써 궁금합니다. 또 이 중요한 것은 이 빅매치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금요일 하루 쉬시고 뭐 저녁에 이제 뭐 친구 뭐 가족들하고 집에서 이게 좀 시간 보내시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NBA 경기들을 연달아서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가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때 그냥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 집에 있어야 시기니까. 되니까. 네. 그럼요. 네. 보통은 이제 26일이 이제 NBA 성탄절 매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그쵸. 보통은 평일이 많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네, 한국 팬들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매치업 5경기 다 보실 수도 있죠. 네. 댓글에도 벌써 막 승리팀 마이애미가 이길 것 같다. 10점 차 이상으로 승이겠지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은 어느 경기가 제일 좀 눈길이 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루클린 네츠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가 왜냐면 브루클린 네츠는 사실 여태까지 버리는 시즌이었거든요. 사실 뭐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도 부상인 걸 알면서도 데려왔고 카이리 어빙도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을 했었고 하지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탈바꿈된 브루클린 네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처음 여는 이 상자가 이 안에 선물이 들어있을지 혹은 그냥 폭탄이 들어있을지 처음으로 알려지는 날이 되겠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네요. 네. 알려진 시즌이 되는 거고 첫 경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동부끼리의 잠룡들이 만나가지고 자웅을 겨루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한자를 한자어를 잠이죠, 잠. 네, 잠입니다. 잡이 아니라 네, 잠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 스테이트와 미러키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미러키 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야니스와 관련한 소문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그렇죠. 또 지로 할러데이를 데려갔고 데려갔죠. 골든 스테이트도 비시즌에 굉장히 많은 또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새롭게 온 켈리 우브레 주니어나 또 제임스 와이즈먼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커리의 몸 상태가 어떨지 네, 물론 뭐 많은 시간을 또 뛴다고 이미 골든스테이트가 발표를 했긴 했습니다만 커리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결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매치는 사무국에서 엄청 신경 써가지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날 자체가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독교의 근간을 둔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나라에서 가장 큰 경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무국에서 스케줄을 짜시는 분들 그 부서가 있는데 네. 뭐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 물론 뭐 마틴 루터킹 이 기념일도 있지만 네.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네, 이때가 또 가장 많은 시청률이 모이고 또 광고 단가도 비싸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리그 사무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일정에 가장 많은 공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이널 마지막 경기 있잖아요. 그거보다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이널은 이제 한 경기지만은 여기는 이제 여러 개 팀들이 예. 당일에 뭐 게임을 열 몇 개씩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에 MB 사무국이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어마어마한 돈과 광고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역시 자본주의에 입각한. 근데 그 정말 끝판왕을 가려면 관중이 입장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이번에 크리스마스 매치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100% 수용은 절대 뭐 앞으로 몇 달간은 없을 것 같고요. 또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가 홈구장으로 쓰는 뭐 스테이플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중을 불러 모으지 않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10%, 20%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뭐 버블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뭐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저는 위험 요소라도 좀 배제하고, 제거하고 네. 배제하고 그렇게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여기 댓글에 작년 크리스마스 광고 영상도 좋아한대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단순히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9시 뉴스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 외신 정도로 우리가 치부를 했었는데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코비도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게 급작스럽게 사태가 변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네. 참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규범 님이 댈러스는 대도시 팀인데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외면받은 이유가 뭔가요? 하셨어요. 댈러스요? 예. 댈러스 돈치치랑 붙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아, 저희 댈러스 붙는 거 매버릭스가 확인했는데. LA 레이커스와 붙죠.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 사실 댈러스 경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에는 1월 정도까지 못 나온다고 리칼라이 감독이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돈치치는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유럽 출신이지만 엄청난 인기거든요. 그렇죠.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유럽에 있는 NBA 팬들 시장도 엄청나기 때문에 애덤 실버 총재가 아주 유러피언 최고 스타가 있는 팀을 좌시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바로 밑에 댓글에서 알려주셨다고 네, 네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얘기로 다시 돌아보면은 그 NBA 사무국이 코로나19 관련 매뉴얼 내놓았잖아요. 엄청 네. 두껍게 내놨죠. 와, 134페이지. 네. 저는 한 8페이지 읽다가 잘 것 같은데 엄청난 분량의 이 건강 안전과 관련한 이 프로토콜을 ESPN이 또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 시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한 명 또는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소규모로 발생을 했을 때 특히 뭐 예측 가능한 수의 코로나19의 확진이 나올 경우에는 리그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의 사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처럼 예기치 못한 그런 뭐 시즌 중단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뭐 폐막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리그는 끝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에 좀 가슴 졸일 일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식도 홈앤드어웨이 유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선은 뭐 버블에서 이제 경기를 펼치는 게 아니라면 일단 홈앤어웨이는 뭐 있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이동 거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디비전 내에 또 맞대결을 늘리기로 했고요. 네네. 그리고 홈과 원정을 이동할 때 최대 인원은 45명으로 제한을 했고 선수는 17명. 그러니까 최소 인원만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를 가라. 네. 뭐 장비 스태프도 있을 것이고 뭐 코칭 스태프 또 의료팀 이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45명으로 커트라인을 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개인 트레이너가 있었다든지 뭐 그렇게 추가적으로 팀의 경기 운영에 밀접하게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제 전부 배제가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정을 가는데 늘 가족을 또 대동하는 그쵸.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캠프는 시작이 됐고 개막전까지 어떤 일정들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뭐 7일부터는 이제 팀 훈련이 펼쳐지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언론들과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는 뭐 오늘부터 이제 풍성하게 나왔죠 이미. 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2일부터 20일까지는 팀볼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뭐 많게는 6경기, 5경기를 볼 수 있고 가장 적은 날도 3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는 뭐 NBA 시즌이 시작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국 시간으로 12월 23일부터는 82경기가 아니라 이제 72경기 일정으로 NBA의 다음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이제 한 달도 남지가 않았네요. 그 시범 경기에선 주요 매치업들 뭐가 있을까요? LA 더비가 있죠 지금. 그렇죠. 네, 레이커스와 이제 LA는 이제 저희 토박이 분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유일한 LA 팀이라고. 레이커스가. 그러니까 아예 클리퍼스를 인정을 안 하는 건데 LA 더비가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13일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우선 르브론 제임스는 좀 맥빠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프리시즌을 모두 건너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뭐 만에 하나 뭐 몬트레즈 헤럴이 나온다. 그리고 또 클리퍼스의 폴 조지가 한 10분을 뛴다. 그러면 이 불화설을 겪었던 이 두 명의 맞대결을 보는 것만으로도 LA 더비는 뭐 르브론 제임스의 유머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시범 경기는 중계 안 해주냐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뭐 차이나 게임, 중국에서 그렇죠. 매년 열렸던 시범 경기는 이제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이나 게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뭐 프리시즌 중계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NBA TV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럼 이런 시범 경기에서는 주로 어떤 면들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할까요? 뭐 새롭게 이제 FA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 또 뭐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 이렇게 또 기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또 NBA가 이제 규정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수비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또 립스루라든지 이런 또 규정을 바꿀 때 심판들에게도 이제 이 적용을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범 경기를 통해서 또 많이 점검을 하곤 합니다. 또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코로나의 새로운 프로토콜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댓글에서 좀 많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골든 스테이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 그 소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명 정도가 나왔고 또 워싱턴 위저즈에서도 나왔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바마에스 단장은 그렇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의 자체 트레이닝 캠프를 이제 하루 연기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어떤 선수가 지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레이닝 캠프 시작 때부터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사실 NBA 팬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시즌 치러낸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번 시즌하고는 다른 게 저번 시즌은 아예 준비가 안 된 무방비 상태였으면 지금 이제 선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기본적으로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아마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작년처럼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것은 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방비가 잘 돼 있는 만큼 안전하게 치러지길 바라보겠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도 선수들 거취와 관련된 소식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하산 화이트사이드 마이애미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또 지난 시즌 포틀랜드에서 활약했던 이 빅맨인데 사실 화이트사이드가 이 자유계약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인을 드래프트했던 세크라멘토 킹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복귀를 했고 또 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을 이끌었었고 또 호주 대표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앤드루 보거트. 이 선수가 이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크리스 폴이나 또 데런 윌리엄스보다 더 빨리 뽑힌 2005년 드래프트 1순위 출신인데 아쉽게 은퇴를 했고 이 조아킴 노아 올스타 센터이자 또 올해의 수비수에 뽑혔던 아주 훌륭한 빅맨인데 슈퍼 밀품이죠. 맞습니다. 슈퍼미 정말 뭐 특이하죠. 사진만 봐도 정말 웃음이 나올. 하지만 수비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클리퍼스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으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은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은퇴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아직 못한 FA 선수들은 뭐 캠프에 합류를 못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죠. 일단 FA 선수들은 계약을 못하게 되면은 그 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지당합니다. 연습 시절 들어가려고 하면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근데 시즌 직전에
또 이 FA에서 갈 곳을 잃은 선수들과 또 급하게 계약을 맺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뭐 베테랑 미니멈으로 뭐 네. 급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시즌 직전에 예전에 제임스 하든처럼 정말 트레이닝 캠프를 다 보내놓고 트레이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이적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AD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셨는데 아하. 레이커스 팬들이 아마 제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봐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의 농구 이야기 조선의 작전 타임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가 오늘 중계 때문에 자리하지 못해서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앤서니 데이비스 계약 문제 곧 발표 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실 뭐 레이커스 팬들이 가장 또 기다리고 또 몇몇 분들은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욕타임즈의 마크 스테인 기자 아주 이 명망 높은 기자인데 이분이 데이비스가 조만간에 레이커스랑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다. 네, 빠르면은 뭐 3일 레이커스 관계자와 만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조현일 해설위원의 말에 따르면 오늘 AD가 이제 캠프에 들어가려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데이비스가 그전 인터뷰에서도 나는 현재 소속팀이 없다. 소속팀이 없다. 네, 네. 또 이런 이야기를 뭐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일 쉬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뭐 많이 뛰었으니까. 네. 레이커스와 계약할 확률은 뭐 99.99%라 봐야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0.01%를 기대하게 네. 되는 그렇죠. 심리가. 이래놓고서 내일 갑자기 딴 데 가버리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국내외 스포츠 기자분들은 이제 또 엄청 바빠지시는 거죠. 네. 네.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선수나 팀이나 함께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보이는데 왜 공식 발표는 늦어지는 거죠? 뭐 사실 본인의 미래를 뭐 남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쵸. 네, 슈퍼맥스 계약 맺으면 안정적으로 이제 레이커가 되는 거지만 네. 또 단년 계약을 맺으면 뭐 르브론 제임스의 몸 상태라든지 혹은 또 구단의 뭐 일 처리에 따라서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갈 수 있거든요. 네. 훨씬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두고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 같지만 뭐 역시나 레이커스를 떠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고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단년 계약을 맺느냐 단년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네. 내년 NBA 판도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예.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은 지금 이 시간을 좀 즐기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급할 게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야니스 아테토쿤보도 재계약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감자죠. 이거는 진짜 뭐 사실 레이커스, LA는 명확한 이점이 있잖아요. 네. 뭐 최고의 명문. 그다음에 지금 데이비스 곁에는 여전히 건재한 르브론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비스가 이적하자마자 우승을 했는데 그렇죠. 야니스는 완전 반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2년 연속 우승 후보인데 미끄러졌고 네. 미러키는 전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며 그렇죠. 그다음에 드루 할러데이가 왔다고 하지만 크게 네, 야니스의 동료 중에는 야니스가 매력을 느낄 만한 선수가 사실 없고 없죠. 거기다가 이제 보고다노비치를 영입하지 못한 구단의 미숙한 일처리 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야니스를 둘러싼 소문이 많은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네.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뭐 본인은 이렇게 남겠다. 본인의 팀에 누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본인이 본인 팀에서는 뭐 2순위, 3순위가 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약간의 애매모호한 말로 좀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올해 계약에 따라서 정말 아테토쿤보의 행선지도 또, 내년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귀추가 다시 데이비스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임스 하든이랑 웨스트브룩은요? 그냥 잔류인가요? 지금은 참 그렇죠. 네, 현재 휴스턴은 뭐 글쎄 맨 처음에는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네. 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두 선수에 대한 루머가 또 싹 사라졌었고 그리고 이제 틸만 퍼티타 구단주가 둘을 뭐 절대 트레이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전부 다 이제 콧방귀를 꼈는데 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진짜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저 두 선수가 크리스찬 우드랑 또 드마커스 커즌스랑 1년 더 뛰려나 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고요. 그쵸. 또 듀란트 같은 경우에도 브루클린 네츠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사실 무근이었고 본인도 들은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얘기는 오늘은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댓글에서 나오니까 해야겠습니다. 인디애나 너무 조용하네요. 오늘 인디애나 이야기를 할 게 있나요? 와, 아니 저도 지금 기사를 검색하지만 인디애나 기사는 며칠째 보지 못했어요. 저
오늘 봤습니다. 뭐 보셨습니까? 오늘 데니 에인지 단장이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오늘 보스턴이 이제 고든 헤이워드 사인 앤 트레이드를 골자로 네. 이 데니 에인지 단장이 TJ 워렌을 원했다. 그 얘기 있었죠. 네네네. TJ 워렌을 그게 원했다. 아주 그 대문짝만하게 그 보스턴을 중점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디애나 잠깐 언급이 된 거죠. 네네네. 스쳐 지나가듯이. 맞습니다. 네. 정말 그런 팀입니다. 하나라도 나왔네요. 네, 그래도. 그래도 저는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런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NBA 무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사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10대 선수들 중에서. 특히 이현중 선수. 대단해요. 네. 네, 이현중 선수가 이제 스테픈 커리의 또 대학 후배죠. 네. 데이비슨 대학에서 뛰고 있는데 사실 시즌 개막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또 이 텍사스대 얼마 전에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케빈 듀란트의 모교이기도 한데 여기가 강호거든요. 네. 텍사스대 이 텍사스 롱원스를 상대로도 이현중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현중 선수는 언제든 NBA 드래프트 나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설 수 있죠. 네. 뭐 국내처럼 얼리 엔트리에 대한 그런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현중 선수가 조금만 더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2라운드에서도 충분히 뽑힐 가능성, 잠재력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주목은 받았어요. 신인 베스트 5에 뽑혔었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을 지금 굉장히 잘 밟아나가고 있고 본인도 실제 만나보면 체형이 아시아 선수급은 아니에요. 그 탈 아시아급이에요. 팔다리도 굉장히 길고 맞아요. 체형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자원은 충분히 갖춰졌다. 지금 향해 가는 행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내실을 잘 다진다면은 저는 NBA 입성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나요? 키 큰 슈터죠.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를 그린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네. 만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1학년은 1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약간은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저는 그쵸. 그래서 네. 2학년인 올 시즌이 너무나 정말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거의 판가름이 날 거예요. 네. 올 시즌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젠간 또 NBA 무대에서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조선의 작전 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